오늘은 냉동 수산물이 수입돼서 도매상에게 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식당분들이 수산물 수입업자와 거래하고 싶어 하실 텐데 이게 어려운 이유도 알게 되실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은 보통은 이거죠. 수입사에서 도매상으로, 도매상에서 소매상 또는 식당으로 가는 거, 그리고 소매상에서 최종 소비자, 식당 같은 경우는 식당 손님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수입업자가 관여하는 건 이 부분이죠. 자, 그럼 도매상에서 수입사로 발주를 주는 건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요 위에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럼 도매상에 발주를 주고 재화는 어떻게 도매상에 전달되는가, 메커니즘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수입사, 도매상, 그리고 냉동창고와 물류가 있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사가 새우를 수입하면 보세 냉동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수입사가 한 달에 한 컨테이너만 수입해도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걸 보관하려면 개인이 냉동창고를 건축해야 하는데 냉동창고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냉동수산물을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관을 의뢰를 해요. 냉동창고에는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지만 간단하게 보관비만 이야기를 할게요. 보관비는 하루에 한 박스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관비가 100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새우 1000박스 10일 보관한다면은 총 금액은 100원 곱하기 1000박스 곱하기 10일 해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런 창고가 부산에 50개 넘게 있고요. 규모는 몇만 톤에서 몇십만 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서울에 있는 중앙수산이란 곳에서 새우 50박스를 수입사에게 주문을 해요. 그럼 수입사는 새우 50박스를 중앙수산으로부터 출고 부탁한다는 서류를 창고 쪽에 넘깁니다. 창고에서는 서류를 받고 중앙수산에 출고할 준비를 마친 뒤에 중앙수산이 오길 기다립니다. 배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서울에 있는 중앙수산이 직접 내려오느냐? 그게 아니죠. 매번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요. 물류를 이용합니다. 중앙수산은 물류에 새우 50박스를 대신 인수해 주길 주문합니다. 밑에 가는 거죠. 물류차가 창고에 가서 중앙수산 이름으로 새우 50박스를 인수하게 돼요. 이걸 서울까지 이송해주고 물류는 일정 금액의 마진을 먹습니다. 이게 수입사에서 도매상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돈의 흐름을 알아볼게요. 수입사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수입사가 베트남에서 새우를 한 박스당 만원에 수입을 합니다. 물론 자잘한 비용은 생략하고 그냥 만원에 최종적으로 수입한 겁니다. 수입사는 도매상에게 11,000원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1,000원 안에는 창고 보관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창고에 3일을 놔둬서 보관료가 300원이 나오면 수입업자는 실제적으로는 700원의 마진을 남기고 팔게 되는 거죠. 이제 도매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새우를 11,000원에 구매하게 되면 물류 이동비는 도매상이 따로 지불을 해요. 박스당 물류비가 1,000원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도매상은 12,000원에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입사가 도매상에 판매하고 물건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자, 그럼 오늘 추가로 왜 일반 식당이나 도매상이 수입사와 거래하기 힘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래량의 부족입니다. 품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새우를 예를 든다면은 수입사랑 거래하시려면 10박스가 샘플이고 기본이에요. 적당한 크기의 식당은 일주일에 10박스 정도 사용하기도 좀 힘드실 겁니다. 물론 요즘은 경기가 안 좋고 내수 시장이 처지다 보니까 샘플은 5박스를 출고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매번 5박스나 10박스씩 나가게 되면 수입사나 창고도 곤란하지만 물류 쪽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손님이 왕인데 그걸 거절한다고? 배가 불렀네. 아니에요. 배는 많이 고파요. 그런데 엄청난 시간의 손실을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엄청난 비효율이에요. 이거는 물류 쪽에서 가장 크게 느껴져요. 창고 한 곳에 들어가서 물건을 빼오는데 적게 걸리면 20분, 오래 걸리면 2시간까지도 갑니다. 이러한 시간 지연이 나비 효과처럼 뒤에 스케줄을 꼬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거는 지금 네이버 지도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창고가 정말 차들 많기로 유명해요. 입고 차량과 출고 차량이 섞여있긴 하지만 업자들이 이 사진 보면 차 많이 없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차가 꽉 차 있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는 거래량의 부족에 따라오는 문제인데요. 물류비는 기본 수량까지는 기본 금액을 받고 그 이상의 수량을 했을 때 박스당 단가를 매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박스를 하든 20박스를 하든 30박스를 올렸을 때 물류비는 같아요. 30박스가 넘어가게 되면 박스당 단가로 계산하게 되고요. 이건 물류회사마다 약간씩 달라서 꼬집어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식당에서는 30박스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그득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식당의 냉동고에 30박스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지죠. 무리죠. 냉동창고 2평짜리 정도는 돼야 이거를 넣을 수가 있는데 2평짜리 짓는다 하더라도 돈은 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에서 수입업자한테 올리는 건 포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물류 시간과 장소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막혀요. 물류는 친절하게 가져다 주지 못해요. 택배가 아니거든요. 여러 회사의 물건을 한 번에 싣고 올라가서 일정 장소에서 일정 시간에 나누어 주는 형식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가장 큰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푸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도 다 다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이 사이. 지역과 물류회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대부분이 저래요.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물건이 서울 가락시장에 풀린다고 가정을 해요. 식당 하시는 분이 아침 10시에 문을 열어서 밤 9시에 마친다고 하면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밤 10시. 텔레비전 1시간 보면 11시. 아, 오늘 너무 피곤하다. 손님들 비비 맞춘다고 힘들었고 더운 주방에서 명태탕 끓인다고 힘들었다. 오늘만큼 내 자신을 칭찬하고 꿀잠을 자겠어. 침대에 눕습니다. 새벽 1시에 전화가 오죠. 사장님, 여기 어디 물류인데 2시에 도착하니까 나와서 받아가세요. 지금 자고 있는데 제가 아침 6시에 나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럼 제가 여기 물건 놔두고 갈게요. 나중에 가지고 가세요. 잠깐만요. 지금 나갈게요. 이거를 기사님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기사님이요, 이 스케줄이 끝난 다음에 다른 지역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와야 되는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사님을 욕을 할 수는 없어요. 또 기사님들은요, 5톤 탑재에 있는 물건을 다 내리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부랴부랴 식당 사장님께서는 잠에서 깨시고 계산을 해보는 거죠. 시장까지는 30분, 옷 갈아입는데 10분. 좀 더 못 자겠네. 일단 나가야겠다. 벌써부터 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가가지고 차에 10박스를 실었어요. 끝났나요? 아니에요. 가게로 가서 다시 냉동실에 물건 넣어야 돼요. 다시 가게에 가서 셔터문을 열고 냉동창고에 쑤셔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좀 더 자죠. 자, 그렇게 집에 와서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아침 9시에요. 그렇죠. 꿀잠을 잔 거죠. 어제 그렇게 생각했던 꿀잠을 제대로 잤습니다. 자,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밀려오는 수입사에 대한 원망.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